양자 물리학,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양자 물리학 덕분에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세상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과학의 비밀,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 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칠판을 가득 메운 알 수 없는 복잡한 수식들, 그리고 그걸 유일하게 이해하는 몇몇 천재 과학자들. 뭐랄까,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양자 물리학은 실험실에만 갇혀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양자 기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반도체 칩, 지금 보고 계신 이 컴퓨터 화면, 병원에서 우리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MRI, 심지어 발표할 때 쓰는 그 작은 레이저 포인터까지, 이 모든 게 양자 물리학이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했을 기술들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창을 열어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살아가는 기묘한 현실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먼저 크기에 대한 감을 좀 잡아볼게요.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의 두께가 약 0.1m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100분의 1로 확 줄이면 이제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1000배 더 작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바로 분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10배만 더 들어가면 드디어 양자 세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요,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물리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지배하는 그런 기묘한 영역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시작은요, 진짜 한 편의 추리소설 같았어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빛의 정체라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 과학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빛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였습니다. 유명한 이중순리 실험에서 빛을 써봤더니 마치 연못에 돌멩이 두 개를 동시에 탁 던졌을 때 물결이 서로 겹쳐서 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빛도 분명히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의 딜레마였던 거죠.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방금 본 간섭 현상은 설명이 되는데 다른 현상, 예를 들어서 뜨거운 쇠가 왜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빛나는지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막스 플랑크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혹시 빛이 사실은 셀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 즉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플랑크의 이 제안은 그야말로 양자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905년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광자 개념을 멋지게 증명해냈고요. 1913년에는 닐스 보어가 이 개념을 원자 세계로 가져왔죠. 원자 안에 전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떠다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궤도만을 돈다는 놀라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원자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인데요. 이 혁명의 결정적인 한 방은 아주 젊고 야심만만했던 천재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손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는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 정의했죠. 자, 여기서부터 양자 물리학이 정말 기묘해집니다. 비확정 상태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빙글빙글 도는 동전도 사실은 계속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양자 세계는 달라요. 전자는요,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특정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능한 위치에 존재할 확률로만 마치 가능성의 구름처럼 뿌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그 구름이 싹 걷히면서 딱 하나의 위치로 확정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우리가 원자를 그림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그거 자체가 문제구나. 우리의 상식과 언어로는 이 기묘한 세계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니 오직 순수한 수학의 언어로만 기술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델에서 보이지 않는 수학적 원리로의 전환, 이게 바로 현대 양자역학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이 수학적인 돌파구가 그냥 학문적인 연습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음 세기를 정의할 기술혁명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였죠.
자, 그럼 이 추상적인 이론이 어떻게 우리 손에 잡히는 놀라운 기술들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원자들이 왜 특정 방식으로만 결합하는지, 즉 화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됐고요. 이건 곧바로 반도체와 컴퓨터 칩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또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레이저 기술을 발명했고, 다양한 방사선을 의료나 산업에 안전하게 활용하는 길도 열었죠. 다섯 번째 장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페렌츠 크라우스 박사가 양자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의학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70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만큼의 사람들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끔찍한 질병들을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정말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이 신기술이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크라우스 박사의 기술은요, 거의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릴 정도예요. 백경분의 1초, 그러니까 아토초라는 상상조차 힘든 짧은 순간의 레이저빛으로 혈액 속 분자들을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들이 저마다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 진동하는데요. 이 분자 지문을 AI가 분석해서 암세포가 내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장입니다. 양자 기술이 열어갈 미래, 그 중에서도 컴퓨팅과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보안 통신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가장 기묘하고 이상한 현상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 얽힘을 꼽을 겁니다. 마치 한 쌍의 장갑을 두 개의 상자에 나눠 담고 하나는 서울에 두고 다른 하나는 저 멀리 뉴욕에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서울 상자를 열어서 왼손 장갑인 걸 확인하는 순간 뉴욕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엔 오른손 장갑이 있다는 걸 즉시 알게 되죠. 얽힌 입자들이 딱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핵심은 이겁니다. 한쪽 입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다른 쪽 입자의 상태가 즉시 빛보다 더 빠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둘이 우주 반대판에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정말 이상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기이했으면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믿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 유령 같은 작용이 미래 보안의 완벽한 열쇠가 됩니다. 미래의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모든 암호를 순식간에 풀어버릴 무시무시한 창이지만 이 양자 암호는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고요? 얽힌 입자 사이의 정보를 엿보는 행위, 그 자체가 관측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정보를 훔쳐버려는 순간 그 연약한 얽힘 상태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에 지금 누군가 엿보고 있습니다 하고 경고등이 번쩍 켜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 물리학이 그냥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이 이상하고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양자 세계의 법칙이야말로 이 우주의 물질과 별, 그리고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가 가장 위대한 양자적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